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팜 힐링파크의 대표 박재숙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열심히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부분도 많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 체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떤 방법이 어떻게 다양하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저희 제품 홍보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잘 이제 안내해 주시고 이제 잘 가르쳐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농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선 6차 산업 전문가. 오늘 윤선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선입니다. 예, 박재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베리팜 힐링파크는 오영은 박재숙 부부가 도시 생활을 정리한 후 부모님이 계신 고창에 세운 곳인데요. 2014년 농장과 카페, 체험장을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엔 고창의 대표적인 체험 농원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고창의 특산물로 유명한 복분자를 비롯한 베리류를 재배해 생육으로 판매하는 한편 원액이나 잼, 음료로 가공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때마침 복분자의 효능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건강 과실의 붐을 타고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시설물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아로니아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포트에 돼 있고. 아로니아 탄닌 성분 많아가지고 몸에 좋다고 이렇게 소문 많이 난 건데.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1년 키워낸 거예요. 1년? 네. 베리팜은 보통 어떤 농산물을 주로 많이 재배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복분자였어요. 복분자. 네, 복분자를 한 6,000평까지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고창이 복분자 특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농산물로서 이제 복분자를 주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 블루베리까지 해서 이제 3가지 베리를 했었죠. 상품으로 가공할 재료와 체험의 장소가 되어주는 베리 농원.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밭 쪽에 하우스를 시설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생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품종들을 그쪽에 심어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너무 빈약하다. 그걸로는 생산의 체험이라든가 베리를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품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이번에 발걸음을 옮긴 곳은 가공시설. 베리류를 가공품으로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가공장이네요. 네. 시설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착즙액을 하고 있습니다. 착즙하는 거. 착즙, 여기 뭐 잼까지 해서 여기서 그런 가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것은 착즙기. 예, 착즙을 이제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냥 나올 정도. 근데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좀 고민입니다. 따뜻하네요. 몇 미리로 하고 있어요? 90ml죠. 90mm 쪽으로? 직접 재배한 작물을 가공하다 보니 신선도 높고 신뢰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의 눈엔 살짝 아쉬운 면도 보이는 모양인데요. 설비를 봤을 때 소규모로 하다가 그대로 옮겨왔고 규모는 큰 상태에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남들이 와서 보면 빈약하다고 느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썹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생 관리 기준, 안전 관리 기준. 그런 부분 같이 이제는 좀 더 여기에 규모에 맞게 시설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부분들, 청결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베리팜의 휴식 공간, 카페로 향하는데요. 원래 고창 읍내에서 운영하던 복분자 카페를 다른 체험 공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농장 안으로 옮겨온 것이라 합니다. 잘 해놓으셨네요, 완전히. 네. 야, 완전 프로방스 스타일. 색깔 너무 좋다. 간단하게 또 차도 마시고 또 쉬어가시기도 하고. 쉬어가시는 공간으로. 또 여기가 또 저희가 이제 힐링 파크잖아요. 힐링 파크. 그렇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꼬맹이들 같이 오니까 엄마 아빠가 좀 쉬고 싶어도 이제 애들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나 뭐 같이 오신 그 어른들이 좀 편안히 쉴 수 있을까 싶어서.
이곳은 가공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되는 동시에 즉석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산수 들어간 음료를 많이 드시고. 카페는 아주 잘 만든 구조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모양이 또 색깔이 컬러풀하게 만들어져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한 단계 더 넣기를 시키려면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분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안을 좀 더 여기는 뭐다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널려져 있는 느낌이 좀 있다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벌려놓은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이제 체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받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맞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베리팜의 숙박시설을 점검합니다. 펜션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라 더욱 꼼꼼한 자문을 받아보는데요. 요즘 중요한 게 숙박 시설들은 안전의 문제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들 저런 형태로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높여가지고 그래서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베리팜의 스토리들. 이제 앞에 부분이 이거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숙소 첫인상은 그냥 어디 막사에 오는 느낌. 그냥 복도 있고 세면뿐이잖아요. 복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안에 어디에 스토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다음 이미지. 왜냐면 지금 폐교라든지 그런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폐교 활성화 시키다 보면 원래는 보면 거의 막사 수준도 안 되는 창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곳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야기 그런 게 하나하나 스토리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방을 알게 되고 농촌의 다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전 예쁘게 꾸미려고만 했지 거기다 이야기를 넣는다던가 가치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세세하게 다 짚어주셔서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베리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제부턴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수매량이 지금 52톤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그 베리팜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면 한 30톤 정도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200톤 정도 예상을 해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소화를 시켜야 될지. 시장의 분석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데 시장을 보면서 어떤 시장, 어떤 고객들이 주로 사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장 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근데 벤치마킹이 문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많은 백화점을 가보고 많은 마트를 가보면서 거기에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쪽으로 가기가 힘드는 구조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 마트들, 전문 판매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전문 판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쪽은 또 이제 가는 그 고객들, 단골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드셔보시게 하는 부분들이 전문 쇼핑몰, 그 판매점 중심으로 일단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에 많은 곳들이 대부분 요즘은 상담 코너 온라인 매장에 상담 코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코너에 내가 아까 원포인트 프로포즈 하셨던 그 하나의 종이를 그것을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품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거의 90%가 온라인 직거래예요. 90% 온라인. 네, 온라인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판매 이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더 유통 채널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6차 산업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트렌드가 뭐냐면 최근 들어와서 2년 사이에 가공 체험이에요. 네. 가공 체험은 연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힐링파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접점에 판매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가공 체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6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고객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알게 되고 그럼 만나게 되고 팔게 되고 재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때문에 재미는 뭐냐 그러면 직접 오는 거예요, 고객이. 경영자를 만나다 보니까 신뢰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이라는 부분도 생산분만 본 게 아니라 가공 체험도 좀 더 부가가치 높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험들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럼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면 좋은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농촌에서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가 온라인 공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온라인 공간에 했던 분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가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 오프라인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에 있어서 복분자방, 아로니아방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아로니아 방 안에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체험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 하나를 말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냥 체험하면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촌의 스토리 체험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체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교육농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교육도 받으면서 1년 단계는 우리가 기초 기반 다지는 체험의 기반을 다지는 거고 체험을 시도를 해보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요소에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사람까지는 구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더 받아야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체험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알고 일단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 요소마다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털어놓는 베리팜 대표와 이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윤선 전문가. 오늘의 만남이 어떤 성과로 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농업인들이 시작해가지고 규모를 키워내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를 키워내면서 온라인 쪽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속 해외로 뻗어나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기점들이, 거점이 딱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곳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 재배부터 체험까지 이 모두를 챙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오늘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를 다 짚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각각의 요소마다 이제 스토리텔링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6차 산업. 하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좋은 결실로 남길 바라며 고창 베리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